라이고 롯데야 사육동 오리지널 라이고 롯데야의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323회고요 4월 10일 두산전 직관 리뷰로 조금 늦게 인사드립니다. 원래 당일에 바로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바로 뻗어버려가지고 못 올리고 오늘 이제 이가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방송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들어주시고 봐주시고요. 일단은 뭐 3대4로 아쉽게 졌는데 사실 경기 내용이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사실 이제 직관 간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경기였어요. 직관을 하면서도 사실 연장으로 게임이 넘어가면서 사실 오늘 게임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뭐 결과는 보고 나와야 되니까 끝까지 있었는데 좀 쉽지 않은 경기였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지만은 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구나라는 걸 느끼게 했던 게임이라서 좀 여러 가지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라인업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스파크맨 선수가 선발로 첫 등판을 보였고 선을 보였고 1번 1루수 정훈, 2번 유격수 박승욱, 3번 2루수 안치홍, 4번 좌익수 전준우, 5번 중견수 피터스, 6번 지명타자 이대호, 7번 3루수 한동희, 8번 우익수 고승민, 9번 포수 지시한 선수였고 선발은 스파크맨 선수였는데 일단은 어제 그러니까 9일 라인업에서 크게 바뀐 건 없었어요. 뭐 고승민 선수, 박승욱 선수, 정보근 선수가 이제 바뀌었고 사실 포지션하고 선수만 바뀌었지 포지션하고 타수는 똑같았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것이 이제 이학수 선수가 굉장히 9일에 좋은 감을 보여줬었는데 칼같이 이렇게 바꾸어가지고 사실 서튼 감독이 2경기 연속 출장 유격수 자리를 잘 안 시키고 있어가지고 이학수 선수 오고 나서도 그래서 조금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즌 초반인데 조금 감이 좋을 때 많이 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 좀 아쉽다고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두산 베어스는 1번 3루수 어경민, 2번 우익수 김민태, 3번 지명타자 페르난데스, 4번 좌익수 김재한, 5번 1루수 강진선, 6번 포수 박세혁, 7번 2루수 강승호, 8번 유격수 김재호, 9번 중견수 정수빈 선수였고 선발은 이영하 투수였습니다. 참 할 얘기가 많은 경기인데요. 일단은 승부처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처로 가보면은 일단은 크게 3개에서 4개 정도 이제 승부처가 있는데 일단은 절대적인 지분을 차지하는 것이 8회 상황에서 최건 선수가 등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겠지만은 사실은 7회까지 잘 막으면서 경기를 거의 잡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직관 가서 제가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보면은 2회 선취 득점을 했고 5회 어찌되고 도망가는 점수를 냈어요. 물론 이제 시원하게 점수가 안 나오고 계속 잔루가 쌓이긴 했지만 어찌됐건 상대 팀한테 점수를 주지 않았고 점수를 주지 않는 동안 도망을 갔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필승조의 요원 중에서 가장 조금 올라오지 않았다고 보였던 구승민 선수가 7회에 올라와가지고 또 완벽히 회복된 모습을 보이면서 7회를 깔끔하게 3자범트로 막아줬단 말이에요. 다음 공 9개만 던지면서 그리고 스파크맨 선수가 4이닝 던지고 이인복 선수가 2이닝 이어 던전에 다 6이닝 무실점을 합작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오늘 경기에서 가장 불안했던 요소는 과연 스파크맨 선수가 첫 등판이라는 그런 어려움이 딛고 과연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스파크맨 선수가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과연 남는 이닝들을 잘 막아줄 수 있느냐 뒤에 이제 롱맨이 나와가지고 하는 건데 두 가지의 가장 오늘 경기에서 계산이 서지 않았던 부분이 6이닝 무실점이라는 결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승리조 중에서 가장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았던 구승민 선수마저도 잘 막아주면서 7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어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우리한테는 검증된 카드가 여러 장이 있었는데 일단은 필승조로서 역할을 현재 잘해주고 있는 김유영 선수가 있었고 어제도 9일 경기에 잘했었고 그 다음에 김유영 선수가 아니더라도 또 좋은 공을 보여주고 있는 문경찬 선수가 있었고 이 두 선수의 특징이라 하면 최건 선수보다 경험이 훨씬 많고 특히 문경찬 선수는 주전 마무리까지 해본 선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8회 석점 차라는 상황을 잘 막아낼 수 있는 선택지가 2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최건 선수를 올려가지고 이제 연속 안타를 허용을 하고 점수를 내줬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건 선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2실점으로 이어졌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게 최건 선수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벤치의 선택이 아쉬운 거죠. 물론 이제 최건 선수의 가능성을 높이 보고
빠르게 필승조 셋업맨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뭔가 이 선수를 빠르게 키우는 방안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최건 선수가 잘했으면은 뭐 더 해나위원은 선택이었겠지만 여러가지 상황상 더 나은 선택지가 두 명이나 있었고 또 일요일 게임이었는데 굳이 무리수를 던질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결과가 좋았으면 좋은 시도였겠지만 결과가 우선 안 좋았으며, 그 다음에 심지어 첫 등판 때 최건 선수가 좋은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점수를 주고 잘 던졌지만 점수를 줬었고 본인도 조금은 이제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었을 텐데 조금 더 편안한 상황에서 경험을 쌓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8회에 올려가지고 아무튼 경기를 좀 어렵게 갔고, 사실 8회에 김유영 웅현 선수가 나왔으면은 그냥 3대0으로 이기는 경기 흐름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그 느끼는 바로는 그게 제일 아쉬웠고, 둘째는 10회 장두성 선수의 번트 실패인데 참 이 장두성 선수가 계속해서 저번 주 내내 좀 많이 이름이 오르내렸는데 뭐 장두성 선수도 잘 하고 싶었겠지만 결과가 안 좋았으니까요. 조금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더 대비가 됐던 거는 이 똑같은 무사 1루 상황인데 이제 우리 팀은 이제 번트 실패를 해가지고 결국 득점을 못했고 이어진 11회 초 두산은 또 번트를 깔끔하게 성공을 하면서 결국 역전을 해냈다는 거. 이 부분이 두 팀의 그런 섬세한 야구의 차이, 그리고 결국 강팀과 약팀을 구분 짓는 그런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사실 장두성 선수의 번트 실패이긴 하지만 이거는 장두성 선수의 번트 실패라기보다는 우리 팀 자체의 번트 실패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장두성 선수가 아니었어도 과연 번트를 성공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번트를 깔끔하게 성공하는 경우보다 번트를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은 그런 팀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뭐 어떻게 해결이 안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승부처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두 번째로 아쉬운데, 사실 장두성 선수가 현재로서는 달리기 원툴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주루 센스가 뛰어난 상황도 아니고 경험이 많아가지고 상황에 맞는 주루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장두성 선수가 주자로서 가지고 있는 능력은 달리기 속도뿐입니다. 현재로서는 더 발전을 하겠지만, 그리고 타격이나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아직 부족함이 많은 선수인 분명하나 달리기 하나만큼은 확실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 선수인데, 근데 이런 선수를 중견수 대수비로 투입을 했다는 점,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8회. 예, 그러니까 이 달리기 원툴인 선수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뒤에 굉장히 계속 나왔었는데 앞에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 선수를 굳이 대수비로 기용을 해가지고 그 슈퍼 달리기 요원을 전혀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 1사 3루 이런 상황 때 장도연 선수를 갖다 놓으면 이때는 주루 센서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배트에 공이 맞으면 무조건 홈으로 들어와라만 하면 돼요. 땅볼이 나왔을 때도 전진 수비고 자시고 무조건 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장도영 선수는 아무리 그 내야 땅볼이고 전진 수비를 해도 홈에서 살 확률이 5대5인 선수거든요. 그 9일 경기에서 봤듯이 그 정말 얼척없는 상황에서도 적당히 승부를 만들어낸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선수의 스피드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4회 네 번째 승부처는 뭐 엉성한 수비와 엉성한 주루 플레이와 득점권 빈타가 너무 많았습니다. 네, 병사의타가 3개가 나왔고요. 예, 병사 3개가 맞나 4개인가? 예, 병사의타가 어디 보자. 병사의타가 3개가 나왔네요. 3개가 나왔고 도루차도 1개 있었고 실책도 3개나 있었고, 이렇다 보니까 경기를 사실 이길 수가 없는 경기 운영을 좀 했죠. 예. 근데 좀 이제 결정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뭐 이런 부분들인데, 4회 초 1사 1루 때 김재환 선수 2루 땅볼을 3루수 한동희 선수가 2루 악송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실점은 안 했지만은 4회 스파크맨 선수의 투구수가 이때 늘어나면서 4이닝으로 내려가고, 사실은 투구수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내심 5이닝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본인 스파크맨 선수 59 정도로 맞추고 나온 것 같아서 본인은 되게 아쉬웠겠죠. 네, 굉장히 투구수 관리가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좀 안 할 수 있는 실수인데 그런 실수가 나와가지고 사실 더블 플레이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더블 플레이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되지 못하면서 좀 아쉽게 이제 투구수가 늘어나는 그런, 결국 8개를 더 던졌단 말이죠. 4회 이렇게 되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워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하는 상황은 뭐 너무 많은데 5회 1사 1삼루 해서
그 고승민 선수의 투수 땅볼을 이영하 선수가 또 좀 놓쳐주면서 병살타가 안 되고 득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한 점 도망간 점수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런 운까지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를 더 이제 잘 끌어가지 못했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다는 부분이고, 뭐 이제 그 문제 8회로 한번 가볼 텐데요. 네, 8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8회로 가면은 일단은 뭐 굉장히 길었던 두산의 공격인데, 일단은 최건 선수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제일 저는 좀 의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견수 대수비로 장두성 선수가 들어가고 중견수한테 피터스 선수가 우익수로 이동을 하는데, 사실 이런 수비를 저번 주 내내 굉장히 많이 보여줬거든요. 경기 후반이 되면은 이게 수비 강화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냐면은 물론 이제 고승민 선수의 외야 수비가 좀 그 외야 전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미덥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좀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근데 사실 장수성 선수도 도긴개긴이란 말이에요. 외야 수비에 대해서 안정성이 별로 없기에는 결국은 이 선수는 발이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수비 범위가 넓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기엔 아직 타구 판단이 좋지는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런 대수비를 기용한다고 해가지고 수비적인 측면에서 크게 나아진다고 얘기를 하기가 되게 애매한데, 그렇게 하면서 또 그 슈퍼 달리기 요원인 장도영 선수를 적재적소에 대조로 못 넣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또 피터스 선수가 X로 이동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외야 전 부분을 커버 가능한 선수긴 하지만 참 공교롭게도 X로 이동하고 나서 피터스 선수가 수비에서 좀 잔실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좀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팀에서. 네,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고승민 선수의 수비를 그렇게까지 못 믿어할 이유도 딱히 못 느끼겠는 게, 물론 9위 경기에서 좀 펜스 플레이 설렁설렁 쫓아간 부분이 있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고승민 선수가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수비를 한다거나 뭐 만세를 부른다거나 엄청나게 막 구멍이라고 느낄 정도의 수비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고, 그냥 저번 주 한 주 동안 이렇게 그 중견수 장두성 우익수 피터스를 해봤을 때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이번 주에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 이번 주에 그러면 그냥 가만히 냅둬보고 중견수 피터스 우익수 고승민 냅둬보고 뭐 결과가 좋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요. 안 좋으면은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면 되는 건데, 어찌됐건 이 방법을 일주일 동안 해본 결과 썩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거는 이제 좀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스피드 원툴인 장두성의 대수비를 낭비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정수빈 선수가 선두 2루타로 이제 출루를 하게 되는데, 이때도 박성국 선수가 유격수가 어이없는 송구 실수를 또 저지르면서 정수빈 선수 3루로 보내줘요. 이게 제시카의 시구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공을 빼다가 내동댕이를 칩니다. 예. 옛날에 그 제시카 씨가 시구할 때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런 잠깐 진짜 저는 이 보고 뭔가 싶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 3루로 헌납을 했고, 물론 이제 뒤에 허경민 선수가 악스타를 쳤기 때문에 뭐 정수빈 선수가 들어는 왔겠지만 이러나 저러나 하지만 그래도 2루에 있는 거와 3루에 있는 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수비 실수로 인해 가지고 진루를 시켜주기 때문에 팀 전반적으로 좀 그 불안한 느낌, 쎄한 느낌, 좀 집중도가 떨어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보는 사람도 힘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나오면 안 되는 이런 수비가 나왔다는 거에서 굉장히 아쉽고, 그리고 이제 무사 1루 상황에서 3대2 무사 1루 상황에서 김인태 선수 탓을 김용 선수가 등판을 해가지고 폭투로 무사 2루가 또 되는데, 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조금 블로킹을 해줬어야 될 만한 그런 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허경민 선수를 이제 허경민 선수가 삼진이 아니죠. 김인태 선수를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네, 이제 1사 1, 2루가 되는데, 아니죠. 1사 2루가 되고 페르난데스 선수가 본에 넣으면서 1사 1, 2루, 그리고 1루 대주자로 오재원 선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1사 1, 2루 상황에서 김재환 선수가 안타를 치는데, 우전 안타를 하필 치고 이 우익수로 이동한 피터스 선수가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또 공을 한번 흘립니다. 예. 송구를 하려다가 한번 빠뜨려가지고 또 공을 흘리고, 그 사이에 이제 허경민 선수는 여유있게 또 홈으로 들어오게 되고, 물론 피터 선수의 어깨가 강하기 때문에 바로 해서 했으면 홈에서 제가 봤을 때는 승부가 됐다고 보거든요. 네, 승부가 됐다고 보는데, 이 또 급해가지고 안 되면서 결국 이제 3대2까지 쫓기게 되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이 1사 1, 2루에 사실 뒤집어지는 분위기에서 강진성 선수를 또 병살타로 잡아내면서 3대2의 리드를 지켜요. 3대2의 리드를 지키는데,
보통 이 정도 상황이 되면 8회 도망이 좀 가거든요. 근데 8회 도망을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야구에서 약간 이 흐름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철저히 무너뜨렸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 심지어 8회에는 출루도 못하고 그냥 죽었습니다. 예, 뭐 삼진 스트라이크 낫아웃, 투스땅 볼아웃 이렇게 이제 물러났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9회가 되는데 사실은 도망을 계속 못 갔고 한 점 차 상황으로 이틀 연속으로 최준용 선수가 등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조금 반반이었어요, 마음이. 그때 보면서 굉장히 쉽지 않고 최준용 선수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또 올라오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만약에 못 막아도 크게 최준용 선수에 대해서 뭔가 못했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선두 타자 박세호 선수는 잘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타자 강승호 선수가 중전 안타 치면서 1사 1루가 되고, 이제 대주자 조수행 선수가 나오는데, 사실 이날 경기에서 숨은 그 MVP가 조수행 선수였을 거예요. 왜냐면은 대주자로서 역할도 그렇고, 이제 그 뒤에 타석에서 그 또 역전 득점을 만드는 그런 안타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네, 굉장히 사실은 그 우리 팀 입장에서 봤을 땐 부러운 그런 역할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장소영 선수한테 바라는 게 이런 모습이 있진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이제 상대편인 조수행 선수가 완벽하게 그 역할을 하는 거 우리가 구경만 했으니까요. 뭐 많이 좀 부러웠고, 역시 두산이 그래도 계속해서 꾸준히 강팀이 되는 이런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래가지고 그 1사 1루 상황에서 대타 안재석 선수가 이제 2루 땅볼을 치는데, 여기서 그 안치홍 선수가 슬라이딩 해가지고 굉장히 공을 잘 막아놨어요. 그래서 1사 1, 2루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요것을 굳이 그 송구하는 자세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이 악송구를 해가지고 그 1사 1루 주자 조세행 선수가 3루까지 진루를 하게 되고, 그나마 이제 악송구가 나온 그 위치에 최준용 선수가 커버를 들어가 있어가지고 홈까지는 허용을 안 했지. 사실은 굉장히 뭐 아쉬운 수비였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이런 송구적인 부분에서 실수가 너무 많이 났어요. 이때 이제 안치홍 선수도 실수했죠. 그 다음에 박승욱 선수도 실수했고, 피터스 선수도 실수했고, 예, 이때 한동희 선수도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송구 미스가 하나, 둘, 셋, 몇 번이에요? 하나, 둘, 예, 셋, 네 번, 예, 네 번이 나왔어요. 송구 실수가. 예. 예, 그래서 이런 경기를 사실은 이길 수가 없죠. 이길 수가 없고, 그렇게 3루까지 보내놓고 나니까 또 정승민 선수가 의익수 쪽에 뜬공을 치면서 3루 주자 조승민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3대3 동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산이 야구를 잘한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정수빈 선수도 이렇게 딱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타격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참 두산이 강팀이다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했던 것 같고, 그리고 2사 1루에서 허경민 선수가 안타 쳐가지고 2사 1, 3루가 되는데, 여기서 김인태 선수를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역전까지 허용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참 최준용 선수가 그래도 끝내기는 아니고 이제 역전을 안 당하고 막아낸 것 자체가 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되게 수비도 안 도와주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막아냈다는 거, 그 점은 굉장히 좀 높이 사하고 싶어요. 예, 굉장히 잘했다고 좀 말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9회 말이 옵니다. 어찌됐건 이 어려운 상황을 막아냈기 때문에 역전을 안 당하고 9회 말에 이제 그런 찬스가 오게 되는데, 선두 타자 안치홍 선수가 2루타를 치고 나가고 대주자로 이학수 선수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쉬운 게 뭐냐면, 사실 어제 경기 9위 경기에서 2안타 3출루했던 선수가 대주자로 나왔어요. 오히려 대타로 쓰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장준성 선수를 대수비로 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9회 말 무사 2루 끝내기 주자가 장준성 선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대수비로 쓰면서 장준성 선수를 낭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고, 전준우 선수가 사구 얻으면서 무사 1, 2루에 피터스 선수가 들어서는데 중견수 뜬공을 치면서 1사 1, 3루가 됩니다. 사실은 이 상황이 무조건 번트거든요. 무조건 번트 돼가지고 1사 2, 3루 만들고 상대편은 말루 작전으로 1사 말루 갖다 놓고 이제 타격을 하게 되는 게 보통 아주 상식적인 상황인데, 끝내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피터스 선수가 번트를 크게 성공할 것 같지도 않고 해서 그냥 강공해서 1사 1, 3루 만든 것 자체는 뭐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때 그 안치홍 선수 2루 딱 치고 나갔을 때 대주자가 안 들어가도 이 3루 주자로, 그러니까 이때 1사 1, 3루 이 상황에서 3루 주자로 장준성 선수가 들어갔어야 돼요. 대수비로 안 쓰고. 왜 그래야 되냐면은 장준성 선수가 현재로서는 주루 센스보다는 달리기만 빠른 선수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1-4-1-3루 상황이고 9회 말 끝내기 상황이면은 1루 주자 전준우 선수가 2루 도루는 거의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일단 1-4-1-3루고 끝내기 주자가 3루 했기 때문에 2루에 송구를 했다가 충분히 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2루 송구를 못하고, 특히 주자가 장준호 선수면은 2루로 던질 엄두 자체를 못 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1-4-2-3루를 갖다 놓은 상황에서 1-4-2-3루를 갖다 놓은 상황에서 이대호 선수 타석인데 이대호 선수력은 고의 사고로 걸렸겠죠. 그러면 1-4 만루 상황에서 오늘 홈런 포함해가지고 이전 타석 2안타를 친 가장 타격감이 좋은 한동희 선수 타석인데 1-4 만루에서 한동희가 이날 경기에서 가장 확률이 높았습니다. 예, 가장 확률이 높았는데 뭐 짧은 플라이나 아니면은 전진 수비를 하고 있어도 이제 혼병사를 노릴 건데, 장두성 선수의 엄청난 그 스피드라면은 땅볼을 굴려도 홈에서 살 수도 있을 정도로 빠르고, 뭐 짧은 플라이도 사실은 남들 같으면 택도 없는 거리에서 공이 잡혀도, 그러니까 그 흙에서 조금 더 벗어난 정도에서 잡혀도 충분히 홈까지 대시를 할 수 있을 만한 스피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두성 선수를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게 이용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사실 스피드 하나만큼은 진짜 활용 가치가 대단히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아쉽고, 결국은 그래 안 되면서 상황이 1-4-1-3루에서 이제 이대호 선수가 들어왔는데, 이때도 사실은 1루주 전준우 선수가 2루 도루를 안 한 게 좀 아쉽습니다. 물론 이제 뛰다가 죽으면 굉장히 참무 상황이니까 굉장히 쉽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3루에 또 이학수 선수도 이제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빠르진 않죠. 주력이 느리진 않죠. 예, 보통보다 조금 나을 거예요. 이학수 선수도 십자인대 부상 이후로 주력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옛날에. 예, 근데 어찌됐건 거의 도루를 이제 2루 송구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병살타를 방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고, 예. 그리고 어차피 끝내기 찬스이기 때문에 전준우 선수의 주력을 이제 나이가 먹어서 많이 느려졌기 때문에 뒤에 이제 10회에 나온 조세진 선수를 미리 이때 넣어가지고 조금이라도 그 2루 도루를 하는 것을 더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이런 식의 기용을 했어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한 게 대단히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예, 그리고 이대호 선수가 이제 우측 담장을 맞추는 파울을 치면서, 네, 사실 전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현장에서는 특히 제가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서는 그 우측 담장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간 것 같았고, 사실 느림으로 봤을 때 정말 그 깻잎 한 장 차이로 파울이 됐는데, 이거는 진짜 그냥 운이 없고 하늘이 버린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찬스가 무산이 되고, 이 참 슬프게도 항상 파울 홈런이 나오고 난 뒤에는 항상 삼진이나 병살타가 나오는데, 예, 병살타가 나오면서 아쉽게도 이제 경기가 연장으로 넘어가게 되고 9회 말에 못 끝내면서 사실 경기는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걸 모두가 직감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역시나 10회 초가 되는데, 사실 10회 초도 이제 문경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오지원 선수 선두타자 2루타에 내주지만은 이 큰 위기에서 삼진 1루수 뜬공 좌익수 뜬공으로 잡아내면서 사실은 이 굉장히 어려웠던 위기를 또 잘 잡아내거든요. 그러고 나면 또 피연이 10회 말에 찬스가 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동희 선수가 유격수 중 4안타 치고 조세진 선수가 이제 대주자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장준호 선수 번트가 투수 정면으로 가면서 이제 번트를 실패하고 1-4-1-2루가 되고, 정훈 선수가 또 좌전하다 치면서 1-4-1-2루가 되고 이런데, 뭐 결과론이지만은 번트가 성공했으면 1-4-2루였을 거고 좌전한타 때 들어왔겠죠. 네, 아니면 1-4-1-3루가 됐거나. 예, 그래서 이게 아쉽고, 그리고 이 1-4-1-2루 이어진 이 상황에서 대단히 아쉬운 것이 박승욱 선수가 이날 타격이 굉장히 안 됐단 말이죠. 이때도 결국 이 찬스에 삼진을 먹었고, 이날 경기에서 박승욱 선수가 보면은 5타수 무안타였을 거예요. 예, 4타수 무안타네요. 4타수 무안타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타격이 잘 안 되고 있었고 타율도 1할 4푼 3리까지 떨어졌는데, 사실 이 상황에서까지 대타를 안 쓴다고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벤치에 김민수 선수가 남아 있었거든요. 김민수 선수가 남아 있었고, 또 상대 투수가 이제 김강률 선수였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로 종합해봤을 때 김민수 선수를 대타로 기용하는 것이 확률이 더 높았거든요. 심지어 수비에도 문제가 없었어요. 이학수 선수가 유격수로 들어왔고 박수욱 선수가 이루수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루수 자리로 김민수 선수가 들어가면 됐었기 때문에 이럴 땐 대타를 쓰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은 박승욱 선수가 이날 타격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기어이 안 써가지고 네, 찬스를 결국 무산을 시켰고,
이렇게까지 물론 서튼 감독이 이제 그 선수 교체를 중간에 잘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 경기를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음날 이제 좀 로테이션을 돌려가지고 선수를 기용하는 편인 건 맞고 그것이 뭐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 정도 상황에서까지 대타를 안 쓰면은 이거는 좀 너무 좀 그렇습니다. 예. 너무 선수의 그 기용의 폭을 너무 자신이 세운 철학 때문에 좀 유연하게 하지 못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큰 방향성은 맞다고 보거든요. 큰 방향성은 맞다고 보는데 사실 연장에서 이 정도 상황이고 그 타자가 4타수 무안타를 기록하고 있으면은 이때는 대타를 한번 써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러지 못했고 그렇다 보니까 또 찬스도 무산이 됐고 뭐 그렇습니다. 예, 참 아쉬웠고 이게 제가 좀 오류가 있었네요. 예, 2-4-1-2루입니다. 예, 2-4-1-2루입니다. 제가 좀 오류가 있었는데 번트 실패를 해서 1-4-1-2루고 이 다음에 지시한 선수가 아웃을 당했네요. 지시완 아웃 당해서 2-4-1-2루 상황에서 박수영 선수가 삼진먹으로 끝났는데 예, 뭐 그러나 저러나 대타 안 쓴 건 아쉽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사실은 이제 경기의 흐름이나 기운이 더 어려워졌죠. 예, 더 어려워지고 11회 초에 결국 이제 두산이 왜 강팀인지를 입증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선두 조수행 선수가 안타치고 그리고 이제 진명호 선수가 등판을 하는데 문경찬 선수가 내려가고 이 부분도 좀 아쉬운 것이 문경찬 선수를 굳이 계속 끌고 간 부분도 좀의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물론 결과론이지만 1이닝을 잘 막아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경기가 좀 어렵고 하면은 그냥 진명호 선수가 바로 올라오는 편이 나았을 것 같은데 안타를 맞고 진명호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결국은 그 주자를 승계 주자를 허용을 했죠. 근데 여기서도 두산이 사실 진짜 잘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상황에서 깔끔하게 안재수 선수 번트 돼가지고 1사일 2루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정수빈 선수가 또 2루수 키 넘기는 적시타 때리고 그러니까 오늘 정수빈 선수도 굉장히 잘했죠 옛날에. 예. 그 필요할 때마다 안타 치고 적시타 치고 참 이 롯데전의 악마 중에 한 명이에요 정수빈 선수가. 예, 참 야구를 잘하는 선수고 그리고 이때도 또 그 홈 송구를 또 무리하게 하면서 또 타자 주자가 2루까지 가는 요런 상황까지 만들어줍니다. 예. 그래서 요런 수비까지 사실 전체적인 송구에서 아쉬운 플레이가 5번이 나왔어요 이날 경기에서. 그래서 참 너무 좀 의욕이 앞서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고 이렇게 뒤집어지고 나니까 사실 11월 말에 이미 경기가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무기력하게 이제 경기를 내줬는데 아무튼 참 보기가 좀 힘든 그런 경기였고 뭐 그래도 정신 승리거리를 찾아보자면 이제 두 가지겠죠. 예, 스파크맨 선수가 첫 선을 보여가지고 예, 경차맨이나 세제맨이 아니고 번개맨이다. 예, 자신의 능력을 입증을 했고 그 다음에 유사직에서 첫 홈런을 때린 한동희 선수가 2점 홈런을 때렸다 이 정도인데 뭐 좋은 얘기를 좀 하자면 일단 스파크맨 선수가 4이닝 동안 4피안타 4삼진 49개 던지면서 4이닝 무실점 기록을 했고 뭐 무엇보다도 이제 사사구가 없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고 직구 구속도 149 그 정도 151에 나오면서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걱정들을 불식시키는 굉장히 좋은 투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괜찮았고 사실 지금 타선이 너무 안 좋고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선발진에서 지금 반즈, 스파크맨, 박세웅, 김진욱 선수까지 지금 잘 해주고 있고 사실은 4명 정도 선발이 계산이 서면은 그래도 팀이 5강권에 충분히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4명 스파크맨 선수 아직 잘 모르겠긴 해요. 잘 모르겠지만 나머지 3명의 선수는 저는 좀 상수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선발진은 꽤나 이제 단단한 편이라서 결국은 야구는 선발진이 강해야지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다행이다. 그러니까 우리 팀 선발진에 좀 중요한 퍼즐이었던 스파크맨 선수가 건강함이 확인이 됐다는 게 참 다행이고 한동희 선수도 역시나 그 본인의 파워를 과시하면서 이날 3안타 2타점을 기록을 했어요. 네, 이날 참 10안타를 치고 이번에서 얻고 삼진을 10개 먹었는데 멀티히트 선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정훈, 안치용, 이대호, 한동희 선수가 멀티히트 기록하고 한동희 선수 3안타를 때렸는데 근데 졌어요. 예, 참 이럴 수 있는 건가 싶은데 근데 졌어요. 예, 참 그래서 두 팀 다 사실 굉장한 졸전을 했고 결국은 이렇게 졌다는 점 그래도 5할을 하고 있다는 거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경기 내용이나 그런 느낌만 보면은 굉장히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든 5할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대단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은 그 버티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조금 이제 타순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면 좋겠는 게, 일단은 그 사직에 와가지고 타순을 조금 변경하면서 그래도 뭐 조금 나아졌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피터스 선수를 조금 타순에 더 내려주고 한동희 선수가 좀 더 올라가는 게 맞지 않나, 아니면 이 두 선수가 위치를 바꾼다거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게, 일단 한동희 선수 이제 감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피터스 선수는 좀 조바심이 나기 시작한 느낌이야,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실 저렇게까지 못 칠 선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본인도 매사에 의욕이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싶고 굉장히 성실한데, 계속 이게 방망이가 안 맞다 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씩 마음이 급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안 맞게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좀 내몰리게 된 느낌이라 가지고, 이 피터스 선수가 7번 정도로 한번 내려가서 조금 시간을 주거나 아니면 한 경기 정도 약간 휴식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4번, 5번 이렇게 중심 타선에서 있으면서 본인이 계속해서 좀 타격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자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화요일 경기에서 좀 어떤 식의 또 변화가 생길지 보겠고, 사실 서튼 감독이 조금 이제 시즌 첫 주를 진행을 하면서 물론 이제 나쁘지 않은 4승 4패를 거두고 있지만, 과연 그 조금 잘못 둔 계산에 대해서 좀 피드백이 되는지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장두성 선수 같은 경우에도 화이용을 조금 더 이 선수에 맞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의 그 뭐랄까 엔트리 변동을 좀 해준다거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외야에 지금 백업으로 들어가 있는 선수들 중에서 뭔가 외야 수비가 굉장히 믿음직스럽다고 얘기할 만한 선수가 막 크게 없는 상황이게 돼버렸어요,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물론 근데 우리 팀에 지금 외야수를 보고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이 내야에서 그 바꾼 선수들이 좀 많긴 해서 전문 외야수가 없긴 한데, 일단은 뭐 퓨처스 상황도 봐야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부분이 내일 되면 이제 알게 되겠죠. 아무튼 그 정도 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경기였는데, 네, 그래도 반타작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역시나 고무적인 일인 것 같고, 이제 주중에는 광주로 가게 됩니다. 예, 광주로 가가지고 광주에서 기아와 이제 3연전을 하게 되는데, 반즈 선수 대 이의리 선수가 맞대결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완투수 맞대결이고, 이의리 선수도 지난 등판에서 4이닝 동안 무실점 기록하면서 좋은 투구를 했고, 뭐 반즈 선수는 2승이죠. 2승 2.42 12.2이닝인데 뭐 굉장히 좋은 투구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나 싶고, 또 이의리 선수 상대로 작년에 어땠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반즈 선수가 지금 그 5일째 등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이게 좀 맞는가? 예,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시즌을 치러보면 알게 되겠죠. 반즈 선수가 과연 이제 4일 휴식 등판이 맞는지 그것이 아닌지. 예, 사실 이게 야구를 보면 볼수록 가타부타 얘기하는 게 점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비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 못 보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현장의 상황도 알 수가 없고 너무나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으로 봐서 이렇기 때문에 저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은 진짜 별 의미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팀의 현장의 판단을 믿고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그렇게 되는 게, 그래서 잘 되면 제일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 얘기하면서 오늘 얘기는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번 주도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또 한 주를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의 우피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윈더 모먼트 롯데 자이언츠.